1506년 9월 2일 경복궁에서 한 왕이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산군의 12해. 우리는 그 시간을 폭정이라는 한 단어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그는 언제부터 혼자가 되었을까요? 1494년 12월 19의 연산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성종의 장남, 정통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록은 그의 초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사를 부지런히 돌보았다. 대사원 이극규는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 정사가 밝아졌습니다. 이 시기 신하들은 젊은 왕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아직은 1498년 무오사화. 우리는 이 사건을 사림이 숙청된 사화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연산군에게 이 일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초,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사관들이 남긴 기록, 왕이라 할지라도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그것을 열람합니다. 그 안에는 김일손이 옮겨 적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있었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한 글. 연산군은 그 글을 읽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실록은 감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행동만을 차갑게 적어둡니다. 김일손을 비롯한 여러 사림이 처형됩니다. 그날 이후 연산군은 신하들의 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글은 충언이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의심은 이때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연산 10년.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폐비 윤씨. 그가 4살 때 폐위되었고 곧 사사되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20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실록에는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종 19년 12살의 연산군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성종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다시 10여 년, 연산 10년 10월, 연산군은 비로소 진실을 듣습니다. 실록은 그날의 표정도 목소리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행동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가? 그러나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궁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만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까지의 시간이 전부 거짓이 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연산군은 누군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연산 10년 10월 진실을 알게 된 뒤 연산군의 선택은 아주 빨랐습니다. 갑자사화. 윤씨의 폐위와 사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처형됩니다. 윤필상, 한치형, 어세경, 성준, 당대의 대신들이 차례로 목숨을 잃습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숙이와 정숙의 궁 안에서 사망합니다. 실록은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날의 결과만을 적어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복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을 속인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대고 있던 사람들을 스스로 잘라냈는지도 모릅니다. 대신들은 죽었고 후궁들은 사라졌고 궁은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신하들은 입을
다 물었습니다. 말을 건네는 것은 위험해졌고 침묵하는 것이 안전해졌습니다. 왕 곁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언도 거짓말도 사라졌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고립은 사람을 혼자 남깁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왕이 되었지만 그의 곁에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궁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연산군은 전국에 채홍사를 보냅니다. 가무에 능한 기녀들을 궁으로 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흥청이라 불렀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경회로에서 연회를 열고 만세산을 쌓아 놀았다는 기록, 성균관을 유흥의 공간으로 사용했다는 기록, 역사는 이 시간을 방탕이라 적었습니다. 그러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궁에 아무도 없을 때 그는 어디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장녹수 제한대군의 갑이 출신으로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수건이 되고 이후 수경이 됩니다. 실록은 그녀를 요부라 적었습니다. 중종반정 직후 처형되었다는 사실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산군은 그녀의 말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해를 속였던 대신들과 달리 그녀는 처음부터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언제나 의존이 남습니다. 흥청의 소리는 궁을 채웠지만 연산군의 곁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경복궁에 들어옵니다. 중종반정, 연산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킬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들은 이미 반정에 가담했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흥청들은 도망쳤고 장녹수는 곧 처형됩니다. 12해 전 즉위하던 날에는 그를 축하하던 신하들이 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혼자였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혼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어쩌면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기록은 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잠시 머무를 수 있습니다.